판소리 별주부전 중 범 내려온다는 대목입니다. 이 얘기 주인공은 토끼도 용왕도 아닌 별주부인 거북이입니다. 느림보 거북님, 빨리빨리 오셔요. 엉금엉금 가다가 해가 사내지겠네. 예전 초등학교 1학년 바른생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 어느 폴리스 노예 출신 이야기꾼 이솝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클라이막스는 역시 거북이입니다. 그럼 거북이 찾으러 금거북산 바위굴로 한번 끼어들어가 볼까요? 동물분류학에서 거북류 전체를 켈로니언 또는 켈로니아라고 하는데 그리스 켈로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켈로네는 그리스 신화에서 숲의 요정이며 동시에 거북이라는 뜻도 됩니다. 켈로네가 거북을 의미하게 된 유래도 이솝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티탄족과의 10년 전쟁 끝에 세상을 지배하게 된 신들의 왕 제우스. 이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식에 모든 종족을 올림포스 산 궁전으로 초대한 일을 맡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알기에 이 결혼식 바로 전에 일일이 참가 여부를 체크하던 헤르메스. 그런데 요정인 켈로네가 보이지 않자 감히 요정 주제에 중요한 제우스와 헤로의 결혼식을 빼먹어 하면서 쫓아가서 켈로네가 살고 있던 집을 그녀에게 집어던져 집이 그녀에게 주저앉아 받침대가 되어서 평생 메고 다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북이 켈로네로 부르게 된 아이소포스, 즉 이솝의 이야기입니다. 등껍질을 지고 다니면서 부자연스럽고 못생겼다는 데서 고대 서구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는 거북이 하층신의 취급을 받거나 심지어 악당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길조동물이거나 세상의 창조자 또는 협력자로 나타납니다. 중국 신화에서 거북은 세상이 창조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혼돈의 우주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의 우주 알이 되었고 이 알에서 반고씨라는 사람이 출생합니다. 이 반고씨는 거대한 도끼로 음과 양을 분리시켜버립니다. 음은 땅이 되고 양은 하늘이 되어서 반고씨는 음과 양이 떨어져 있도록 18,000년 동안 그 사이에서 하늘을 낑낑 떠받치고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18,000년 동안 반고씨가 끌과 망치로 태양, 달, 별, 동물 등 삼라만상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이때 반고씨를 도와준 4가지 동물이 있었으니 용, 봉황, 기린, 그리고 거북입니다. 이 중 세 동물은 상상의 동물입니다만 거북만은 실제 동물이기도 하지요. 거북은 용, 봉황, 기린과 더불어 영물 가운데 하나로 숭배되어서 음양 오행설의 기반이 된 사신수 즉 사방신 신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방신이란 중국 도교의 신화에 따르면 동방은 청룡, 서방은 백호, 남방은 주작이고 북방은 바로 현무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네 방향을 지배하는 신이 사방신이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그 유명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사신도입니다. 현무는 검은 전사라는 뜻으로 매우 강한 싸움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군대 깃발에는 용과 거북이를 그려서 불패를 상징해 놓았습니다. 북쪽은 겨울 어둠을 의미하는 태음신으로 숭배되었고 저승을 지키는 신이기에 검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고구려 고분의 벽과 천장에 현무를 그려넣어서 왕족의 시신을 지키는 신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거북은 물과 땅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기에 지신 또는 수신을 상징합니다. 나아가서 거북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탄생설화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구지봉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다라고 명령하였기에 여기에 오게 되었다. 너희는 구지봉 봉우리에 흙을 파서 쥐고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아니 내놓으면 불에 구워 먹겠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왕을 맞이하여 즐기는 것으로 알 것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거북은 용 다음으로 치는 영물로 기원전 221년 고대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진나라 양정은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고 자신이 최초의 황제라는 뜻으로 시황제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진시황제는 제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상징물로 도장을 옥돌로 만들어 중요한 나라 문서에 그 도장을 찍었으니 그 도장을 옥세라고 하였습니다. 또 중국은 주변 나라에 국세를 선물해서 친밀한 관계를 다짐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때는 거북 모형으로 만든 손잡이 국세를 만들어서 황제가 사용하는 국세와 차이를 두었습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정은 이 점을 못마땅해 여겨 이전의 국사를 모두 폐지하고 손잡이를 용 모양으로 만든 용류가 조각된 대조선국보라는 국세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거북의 수명은 192세라고 합니다. 실제 거북의 수명은 대략 50년에서 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거북은 힘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내려왔습니다. 옛사람들은 거북이 3000년 이상을 산다고 믿어왔으며 사람이 거북을 먹으면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100년 사는 거북이를 3000년 산다고 여긴 것은 거북이 특유의 그 느릿한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북은 1분에 한 번 간격으로 호흡을 하는데 이런 호흡과 느린 행동은 에너지를 아껴 써서 생명력이 길어진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북은 10장생 동물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며 용과 함께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서 집을 지을 때도 상냥하면서 거북을 뜻하는 문자 부족을 써넣었고 묘의 문양을 둥글게 하는 것도 거북의 등갑을 상징한다고 하며 거북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석에도 거북 받침대를 만들어서 장생과 길상을 빌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의 경주의 신라 태종부열왕 능비입니다. 여수 흥국사 입구 비석에도 남해 바다로 향하는 거북 모양이 뚜렷합니다. 중국 고대 하나라 우임금이 치수를 할 때 떨어지는 물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등에 49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귀복, 즉 거북 점술과 주역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북 등의 껍데기를 불에 태워서 그 갈라지는 금의 모양 균열에 따라서 점을 쳤는데 나중에는 거북 형상을 만들어서 풀잎이나 막대를 꽂아두고 그것을 뽑아내어서 기룡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남해 바다에 용궁이 있다는 전설이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내려옵니다. 그런 전설과 인도에서 건너온 이야기가 합쳐져서 별주부전 얘기가 완성되었고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 이야기 버전이 다르게 표현되어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판소리가 전해집니다. 남해안 여수반도에는 유난히 거북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북을 닮은 산과 바위, 거북을 닮은 섬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 이 반도의 끝자락 향이람을 품고 있는 근거북산, 즉 금오산 앞에는 온통 거북이 행렬의 자국들이 이곳저곳 있어서 찾아 담는 재미로 한나절을 지날 수 있습니다. 상서롭고 장생을 보장하는 거북, 신이 거북 형상의 땅과 섬 그리고 바위를 빚어내었다면 이곳 사람들은 저 멀리 용궁이 있다는 곳까지 나가 고기잡이 하다가 무사히 돌아와 오손도손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러나와서 그토록 장생 거북을 섬기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북방 사람들이 현무가 외부 침략을 막아주리라 생각했던 것처럼 거북을 닮은 귀선, 거북선을 만들어 바닷가 사람들의 평화를 원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0여 년 검은 토끼에 그의 오랜 친구 거북의 흔적을 찾아
남쪽 바다로 떠나보는 건 어떠실지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